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용의자 검거와 범죄 예방을 목표로 달려온 생명공개수배가 오늘 방송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방송이 끝나는 순간까지 한 명의 용의자라도 더 검거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검거 소식부터 전합니다. 3주 전 성남 D차 사기 사건의 용의자 김모 씨가 검거됐다는 소식 전했었는데요. 김 씨와 함께 수배했던 용의자 박모 씨도 지난주 금요일 검거됐습니다. 3개월 동안 무려 109명의 피해자로부터 11억 원의 돈을 가로채 자라난 용의자들. 마침내 이번 사건의 용의자 전원이 검거돼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방송된 성남 D차주 사기 사건. 뭐야 이게? 이번에 짧게 치고 빠져야 된다. 물론이지. 수다라는 끝내서. 용의자 김모 씨와 박모 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건 바로 D차주였습니다. 차량을 소유한 D차주가 물류회사 명의로 일을 하는 대가로 등록비를 냅니다. 그러면 그 물류회사가 계약을 맺은 기업의 제품을 D차주들이 운송을 하게 되고 물류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게 되는데 일단은 가짜 물류회사를 차려놓고 D차주가 되길 바라는 사람들로부터 등록비를 가로챈 것입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 사람을 모았고 피해자 김 씨도 이를 보고 가짜 물류회사를 찾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K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매우 안정적이죠. 게다가 주 5일 근무에 식사까지 제공해드리는데 안정적 수입과 일정한 근무 시간을 보장한다는 가짜 계약서. 이것은 대부분 수입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들을 노린 것입니다. 고심 끝에 D차주가 되기로 결심한 김 씨. 정말 선택 잘하신 겁니다. 뭐래? 하지만 그가 사무실을 다시 찾았을 때 무슨 일이야? 다 사기랍니다. 오늘 경찰 압수해갔어요. 저기요. 일단은 돈만 챙기고 이미 살아난 뒤였습니다. 그 어떤 돈인데? 생명 공개 수배는 방송을 통해 D차 사기 사건의 용의자 김모 씨와 박모 씨를 공개 수배했고 지난 3월 4일 용의자 김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공범 박모 씨까지 검거했습니다. 이로써 100여 명의 서민을 울린 D차 사기범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피의자 검거에도 시청자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보자는 피의자가 묵고 있던 모텔의 방 번호까지 정확하게 알려줬고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특명 공개 수배는 수배한 74명의 용의자 가운데 38명을 검거해 51%라는 검거율, 큰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다음은 특명 공개 수배 방송 후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CMS 사기 사건 소식입니다. 방송 후 용의자의 자수를 이끌어내 미궁에 빠졌던 수사에 새로운 물꼬를 탔던 CMS 사기 사건은 최근 8명의 공범이 더 검거되면서 충격적인 사건의 실체와 전모가 밝혀지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CMS 금융사기 사건의 용의자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드러난 피의자는 총 9명, 확인된 피해 금액만 4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번 CMS 금융사기 사건이 처음 드러난 것은 지난해 9월 인천. 그러니까 두 분 토지 보상 받은 돈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네. 우리는요, 시골 사람이라 이런 인터넷 같은 거 우리 할 줄도 몰라요. 근데 돈이 다 인출됐다는 거예요. 나 미치겠어, 정말.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한 남자가 지목됐습니다. 고객님, 신분증 좀 부탁드립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이 남자는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피해자들의 명의로 금융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계좌에선 CMS라는 전자금융결제 방법을 통해 2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 접속한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이번 사건은 중국 쪽 관련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결국 지난 1월 실명 공개 수배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용의자를 전국에 공개 수배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방송 1시간 후 용의자는 경찰에 자수했고 이번 사건엔 또 다른 공범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때 나도 보면 생각낸다고 많이 생각을 못할 줄 몰랐고. 방송 이후 전국적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접수되며 사건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피해가 일어난 금융기관의 CCTV를 통해 또 다른 용의자가 발견됐습니다. 인천과 마찬가지로 용의자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일주일 정도 후에 그 같은 주소지를 준 피해자 2명이 또 발생하는 추가 신고를 접수하게 됐습니다. 그 수사해본 결과 용의자들 중에 한 명이 그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부산 경남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머지 조직원들 한 3-4명을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검거해 올 수 있는 또 개가를 올렸죠. 검거된 조직원들에게서는 피해자들 명의로 개설된 수십 개의 통장과 위조된 주민등록증이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의 총책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사람을 소개시켜달라 해서 그래서 중국 사람하고 연결이 됐는데 중국 사람은 얼굴도 모르고 전화만 통화하게 됐어요. 저는 그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니까 이메일로 받았죠. 한 번 받았습니다. 2번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중국의 총책이 이번 사건을 지휘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위조된 주민등록증도 항공우편을 통해 받았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이 배달된 후 총책은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들과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총책이 보낸 이메일엔 피해자들의 금융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피해 대상자들의 그 기본적인 인격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극히 개인적인 취미생활이라든가 그 결혼기념일, 그 다음에 예전에 사용했던 그 옛날 핸드폰 번호 등까지 아주 세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피해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가입일이라든가 만기일은 물론이고 그 현재까지 예시 금액 등까지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메일엔 은행에서 의심을 살 경우의 대처법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들 모두 총책의 신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도 자기들은 직접 얼굴을 봤다는 사람은 없고요. 주로 이메일과 전화로만 계속 연락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박 사장이라는 그 이름 외에는 전혀 모른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국의 박 사장. 과연 그는 어떻게 피해자들의 정보를 알아낸 것일까? 어디서 어떻게 유출됐는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신상 정보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의 박 사장을 통해 범죄에 이용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건은 전국을 무대로 한 범행이었다는 점과 그리고 국민들의 신용 정보가 손쉽게 노출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범행이 우려됩니다. CMS는 컴퓨터나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자산 결제 방법으로 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금융결제 방법입니다. 따라서 CMS를 악용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은 지금이라도 CMS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을 시행할 것입니다. CMS 사기 사건은 우리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 범죄였습니다. 이처럼 사건은 시대상을 반영하기 마련인데요. 오늘 측면 공개 수배는 그동안 다른 수많은 사건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아직 검거되지 않은 용의자들을 다시 한번 수배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측면 공개 수배가 그동안 끈질기게 추적해 해결한 사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해 5월 측면 공개 수배를 통해 방송된 고성 대형마트 작전 사건. 용의자 오 씨는 벽을 뚫고 마트 안으로 침입, 금고를 털어 1억여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의 도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건 바로 측면 공개 수배였습니다. 시청자 제보로 방송 하루 만에 검거된 오 씨. 반경금지라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5회 만에 거둔 첫 번째 성과였습니다. 이후 방송을 통한 용의자 수배는 계속됐고 측면 공개 수배는 살인 용의자 검거에 주력했습니다. 피의자의 복부와 팔에는 흉기로 찔린 것으로 보이는 자상이 무려 12곳이나 됩니다. 70세 할머니가 현관문에서 두 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동대문 노파 살인 사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20대가량의 젊은 청년으로 보였던 데다
범행 직전 태연스럽게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매만지는 용의자의 모습에 시청자들은 경악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네티즌은 용의자 검거에 힘을 모았습니다. 경찰 수사도 활기를 띠며 용의자 추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출 카메라에서 찍힌 영상을 가지고 색상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용의자의 시선이 드러날 무렵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발견된 강모 씨.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였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사건은 끝내 미궁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용의자가 자살한 채 발견돼 살해의 동기와 배후 등 사건의 전모를 다 밝히지 못해 몹시 안타깝긴 하지만 시청자의 관심과 제보의 중요성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이 갖는 위력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방송이 계속되면서 용의자의 심리적 압박도 커져갔고 무려 4년간이나 도피 행각을 벌이던 살인 용의자가 자수하기에 이릅니다. 절친했던 친구와 말다툼을 벌였던 이슈. 격분한 나머지 친구를 향해 차를 몰았고 급기야 그를 살해합니다. 오랜 친구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4년간이나 도피 생활을 하던 용의자. 갑자기 그가 자수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프로그램 속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의 그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를 생각하게 됐고요. 용의자가 자수를 결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면입니다. 순이구나. 어머니 안녕하세요. 둘이 뭐가 그렇게 생각하냐? 살짝 사실을 바탕으로 한 방송이 용의자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10월 경기도 일제를 긴장시킨 편의점 강도 사건. 그 역시 숙명 공개 수배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용의자 3명이 편의점에 침입, 흉기로 점원을 이어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간 사건. 일장은 편의점 안에 있던 현금 비우기를 통째로 들고 달아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편의점 내에 설치되어 있던 CCTV 화면. 숙명 공개 수배는 신원을 알지 못하는 일장 3명의 모습을 꼼꼼하게 분석해 공개 수배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방송하는 만에 일장 전원 검거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제 우리도 알고 있는 지인, 정보원이라면 정보원이고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제보가 왔어요. 전화가 온 게 그 방송을 보니까 그 용의자로 비친 사람이 CCTV에 비친 모습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같다. 힘이 약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노린 납치 강도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숙명 공개 수배는 이러한 사건들에 신속하게 대응, 또 다른 범죄 피해를 막고자 했습니다. 가정주부가 혼자 있을 시간인 오전 피해자의 집에 침입.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과 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 숙명 공개 수배는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CCTV 속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용의자 검거 소식. 숙명 공개 수배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습니다. 제가 죽으려고 빨리 차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차라리 잠든 사이에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사찰하고 사기친 거라면 왜 악마도 돼요 악마.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배신감까지 더해져 피해자들이 입는 충격과 고통은 매우 컸습니다. 돈을 빼앗기 위한 갖가지 술수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드는 파렴치한 사기범들. 특명공개수배는 특히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에 주목했고 놀라운 성과를 올립니다. 엄청난 피해액에서도 알 수 있듯 지역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울산 1,700억대 사기 사건. 투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여러분이 유명 투자회사를 찾아놓고 투자 설명회는 물론 유명 연예인과 경제인사까지 동원한 대대적인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파이낸셜이 되는 겁니다. 전국을 무대로 무려 2,6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1,700억 원이라는 소액을 편취한 엄청난 사기 사건. 주범 오모 씨 또한 방송 후 검거됐습니다. 도피 생활 중에도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오 씨. 피해를 뉘우치기는커녕 매우 뻔뻔한 모습이었습니다. 관련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좋은 외제차는 어떻게 해? 제가 나이가 많은 그거 자체가 사업자 문제였어요. 그 누구 사업을 하셨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 드릴게요. 특명공개수배는 24명의 사기 용의자들 중 15명을 검거하는 높은 성과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사기 수법을 정교하게 재현해 시청자들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절도 사건은 범인들의 얼굴을 본 목격자가 없고 용의자가 흔적을 남기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 11월에 방송된 봉화 빈지털이 절도 사건도 그랬습니다. 용의자는 농민들이 일터로 나간 사이 빈집에 들어가 귀금속과 금품을 훔쳐 살아났습니다. 은행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 그것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봉화 빈지털이 사건의 용의자를 다시 한번 공개 수배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공개 수배를 통해 마침내 검거된 피의자 민모 씨. 사진에 게임에 빠져가지고 작년도 없는 주위 주민들 다 나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떨어지면 범죄를 하게 됐습니다. 저 때문에 피해 부모님들한테 죄송하고 죽고 싶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민 씨의 진술로 드러난 그의 범행 규모는 예상보다 매우 컸습니다. 그는 경북 일대를 중심으로 무려 250건의 절도 행각을 벌였고 피해액은 3억이 넘었습니다. 이번 봉화 빈집털이 사건을 비롯해 특명공개수배는 그동안 CCTV에 찍히는 화면만으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용의자를 수배. 모두 5건의 사건을 해결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것은 특히 시청자들의 제보와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그동안 공개수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그렇지 않았다면 해결되지 못했을 많은 사건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의 노고를 취하하면서도 혹시 범죄 사건은 국민들의 참여와 신고, 제보가 없이는 결코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범죄를 다스리고자 하는 국민 모두의 의지, 바로 그것이 특명공개수배가 빛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용의자들이 검거되거나 자수한 것은 지금 보신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의 눈과 귀가 특명공개수배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용의자가 한 명이라도 더 검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살인 용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을 살해해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시정과 돈, 그리고 피해자에게 당한 수모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뒤틀린 욕망을 키우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오늘 특명 공개 수배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살인 용의자 두 사람입니다. 이들은 생면부지의 젊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오직 돈 때문에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돈 때문에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이며 딸이었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용의자 홍덕표, 그리고 CCTV 속의 이 남자. 이들의 긴 도피 행각에 종지부를 찍어줄 사람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2006년 5월 김포의 한 아파트에 용의자 홍덕표가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 CCTV에 포착된 용의자. 버튼을 누르는 손 모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가로운 평일 아침을 보내고 있던 한 주부. 갑자기 집안에 들이닥친 홍덕표는 혼자 있던 주부를 순식간에 제압하고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필사적인 몸부림 끝에 용의자에게서 벗어난 피해자. 하지만 희망도 잠시 곧 또다시 용의자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살기 위한 피해자의 저항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용의자 홍덕표의 무지막지한 칼 끝에 피해자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참하게 살해를 저지른 후 용의자는 서둘러 피가 묻은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피해자의 집에서 빨래통을 뒤져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서둘러 범행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용의자 홍덕표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단란했던 한 가정의 행복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언제쯤 이 아픈 눈물이 마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에게는 그 어떤 말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앞으로 제가 진짜로 막 편하게 진심으로 행복해가지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제 평생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하면 정말로 이렇게 내가 진짜로 행복해가지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이제 인생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거. 그리고 보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김포 가정주부 피살 사건의 용의자 홍덕표를 공개 수배합니다. 올해 48살로 175cm가량의 키에 마른 체격입니다. 앞머리가 많이 빠진 상태이며 가는 목소리가 특징입니다. 용의자를 보셨거나 은신처를 알고 계신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경기 김포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지역번호 031-985-8112번 지역번호 031-985국에 8112번이나 국번호지 112번입니다. 여기 참혹한 살인에 가족을 잃은 또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그 자리 그걸 갖다가 허물어더라고요. 손수건 너무 많이 갖고 다니면 여름에 땀 나면은 닦고 다녀. 땀 흘리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고 또 만들어. 시간이 흘렀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환하게 웃을 것만 같았던 소중한 딸. 하지만 그녀가 실종되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실종됐던 피해자 이선 양이 사체로 발견된 것은 지난 2003년 8월. 실종된 지 나흘 만에 발견된 피해자 이양의 사체는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이선 양의 행적을 수사하던 경찰은 그녀가 실종된 다음날 새벽 기름동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현금 인출기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얼굴.
하지만 너무 크게 찍혀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미궁으로 빠져들던 사건은 뜻밖의 장소에서 7마리를 찾게 됩니다. 이선양이 사체가 발견되고 여력이 지났을 즈음 경기도 포천시 야산에서 또 하나의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유전자 감식 결과 변사자는 당시 29살의 최현지 씨. 피해자 최씨 역시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선양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피해자의 카드가 실종 다음날 새벽 현금 인출기를 통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CCTV를 통해 드러난 놀라운 사실. 영상 분석 결과 그는 피해자 이 씨의 살해 용의자와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혼을 알 수 없는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아니면 죽는다. 전문가들은 용의자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금품을 노리고 여성을 납치한 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발견 당시 차체의 부패 정도나 상처의 흔적들 역시 피해자가 납치한 후 곧바로 살해됐음을 보여줍니다. 용의자가 피해자들을 납치한 후 사체를 유기한 경로를 통해 용의자의 활동 범위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이선양이 실종된 곳은 신당역. 사체가 발견된 구리시 갈매동까지는 15km 정도로 차로 20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피해자 최양 역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원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가 이루어진 곳으로 추정된 장소, 사체 유기가 된 장소, 그리고 돈을 인출한 장소, 이곳이 전부 서울의 동북부 쪽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 지역에 대한 감이나 어떤 경험, 어떤 지식들이 있는 사람이다. 연쇄 여성 강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합니다. 용의자의 4년 전 모습입니다. 170cm가량의 키에 4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선글라스나 안경을 착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얼굴이 통통하고 선이 굵은 편입니다. 용의자를 보셨거나 용의자의 신원을 아시는 분은 구리경찰서 강력팀 기억번호 031-560-9372번이나 기억번호 031-560-9377번 또는 국번호시 111로 지금 제보해 주십시오. 익명 공개 수배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억번호 02-368-1100번, 기억번호 02-368-1100번입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시고 샵 368-1100번, 샵 368-11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에 다시 크게 웃을 날이 올까 탄식하던 피해자 남편의 절절한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속에 맴돕니다. 그리고 동영상 속 밝게 웃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참 가슴이 아픈데요. 누군들 이런 피해를 자신이 입을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억울하게 숨진 피해자와 그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들. 이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의자 홍덕표와 아직 신원조차 밝혀지지 않은 연쇄 살인범을 반드시 검거해 마땅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절도 용의자들의 모습입니다. 특명 공개 수배가 다른 절도 범죄는 그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자, 먼저 용의자 메이타이는 중국에서 원정을 온 절도단의 일원으로 수원, 전주, 대구 등 무려 10개 지역을 돌며 빈집을 털었습니다. 자, 다음 송유관 기름 절도 사건의 용의자 최혜무는 주유소까지 운영하며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쳐 팔았고, 현금 인출기 관리 직원이었던 마재용은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훔쳤습니다. 용의자 김기모는 공범과 함께 한 달 새 같은 찜질방을 2번이나 턴 대담한 전문 살해범입니다. 그동안 특명 공개 수배가 다룬 절도 사건은 모두 15건, 그 가운데 6건만이 해결됐는데요. 좀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절도 사건의 특성상 용의자들 대부분이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은 파렴치한 절도범들입니다.
용의자 김복만은 유가족들이 슬픔에 빠져있는 장례식장에서 부의금을 훔쳤고 용의자 김상현은 몸이 불편한 사람인 것처럼 행사하며 공범과 함께 서울, 경기, 부산 등 40여 곳의 소규모 슈퍼마켓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북 영주의 한 장례식장. 고인과 먼 친척 관계라며 자신들을 소개한 용의자 김복만과 공범 이형민. 그러나 장례식장 곳곳을 살피는 이들의 시선은 결코 문상으로 온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4시가 가까워 올 무렵 다시 장례식장에 나타난 두 사람. 상수가 잠들어 있음을 확인한 이들은 부의금이 담긴 통을 손째로 들고 장례식장을 빠져나갑니다. 여보, 이거만 좀 봐요. 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여보, 당신 부의금 좀 채웠어요? 아니, 부의금통에 정있지 어딨어? 아니, 감쪽같이 사라진 부의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장례식장 수레문 쪽에 위치한 CCTV에 주목하고 우편을 위에 CCTV 달래면 제가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사건 당일 부의금통을 들고 도주하는 일당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일당이 차량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용의 차량을 수색하던 중 뜻밖의 단서를 찾아냅니다. 바로 장례식장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부의함. 경찰은 범인들이 도주하면서 이곳을 지나쳤다면 예천 방향의 톨게이트를 이용해 영주를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영주를 빠져나간 차량을 모두 조사하고 그중 검은색 승용차 한 대를 용의 차량으로 특정합니다. 조수석에서 장례식장 CCTV 속 범인과 동일한 양복을 입고 돈을 세는 듯한 남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승용차는 공범 이형민의 아내가 소유한 차량이었습니다. 이형민의 집을 알아낸 경찰은 검거 작전에 돌입하고 대표입니다. 이형민의 검거로 드러난 김복만의 정체. 경찰은 용의자 김복만의 연고지와 주변인들을 낱낱이 수사했지만 그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용의자 김복만은 사건 발생 후 감쪽같이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경북 영주 부의금 절도 사건의 용의자 김복만의 공개 수사입니다. 올해 나이 45살, 172cm의 키에 건장한 체격입니다. 둥근 얼굴에 쌍꺼풀 없는 작은 눈이 특징이며 서울과 전라도 말투를 사용합니다. 사진은 용의자의 6년 전 모습입니다. 용의자 김복만을 보셨거나 소재를 알고 계신 분은 제보해 주십시오. 영주경찰서 강력팀, 지역번호 054-633-0112번, 지역번호 054-633국에 62번, 또는 국번 없이 112번입니다. 사장님, 오늘 35만 원입니다. 잠깐만. 아니, 이게 뭐야? 돈이 없었어. 여기 있던 돈이 전부 없어졌다고. 이른 아침 도둑을 맞은 사람은 70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답답하죠. 전혀 없었어요. 아니,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니까요. 아주머니는요? 저도요. 가게에서 한 발짝도 나간 적이 없었는데. 단서가 없는 막막한 상황. 아,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 피해 슈퍼마켓 지인에 따르면 도난 전 다리에 깁스를 한 손님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가 저 다리가 좀 불편해서 그러는데 저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 좀 골라서 싸주시겠어요? 몸이 불편한 손님의 부탁. 주인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가 카운터 자리를 비운 건 바로 그때뿐. 그 후 돈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어찌 그때? 아, 저기요.
유일한 단서는 슈퍼마켓 인근 도로에 설치된 CCTV. 경찰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피해 슈퍼마켓 방향으로 가는 흰색 점퍼의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잠시 후 검은 점퍼 차림에 또 다른 남자. 슈퍼마켓 방향으로 가던 그가 놀란 듯 멈칫하며 뒤를 도는 순간 팔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 역시 슈퍼마켓 방향으로 서둘러 갑니다. 경찰은 이 두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범행 당일 이들이 나온 방향으로 들어갔던 20여 대의 차량을 조회합니다. 그 결과 한 대의 렌터카가 발견됐고 운전자의 옷과 용의자의 옷이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렌터카 회사를 통해 용의자 문재철의 신원을 밝혀낸 경찰. 어디 갔다 왔어? 양평. 지금이요? 뭐야? 뭐야, 나! 도대체 죄송하다. 불가사의가 있고 별로 필요가 있어. 조사를 통해 드러난 이들의 범행은 치밀했습니다. 슈퍼마켓으로 들어간 김창현이 돈을 보관하는 위치를 확인한 후 음료수 달라 그래? 밖에서 기다리는 문재철에게 미리 받은 물건을 알려줍니다. 음료수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요. 팔이 아프다며 주인에게 물건을 꺼내달라고 부탁하는 문재철. 주인이 도와주는 사이 계산대가 보이지 않도록 시야를 가립니다. 이때 슈퍼마켓 안으로 다시 들어온 김창현. 그는 조금 전 봐두었던 계산대를 서랍에서 돈을 훔쳐 달아납니다. 이른 아침 슈퍼마켓에 찾아온 위험한 손님. 김창현은 지금도 아픈 사람을 위장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슈퍼마켓 2인조 절도 사건의 용의자 김창현을 공개 수사합니다. 올해 나이 46살, 170cm의 키에 보통 체격으로 파마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 양끝이 처져 있으며 팔자 걸음걸이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3년 전 모습입니다. 용의자를 보셨거나 거주지를 알고 계신 분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전화 경기 광주경찰서 강력 2팀 지역번호 031-790-7274번 지역번호 031-799-7274번이나 국번 없이 112번입니다. 생명 공개 수배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역번호 02-368-1100번입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제보도 받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시고 샵 368-11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용의자들에 대한 제보 전화가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의자 홍덕수는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것을 봤다는 제보 들어와 있고요. 또 강원도 홍천에서 봤다는 제보도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CCTV 속 남자인 연쇄 살인 강도 용의자 같은 경우는 초등생 동창인 분께서 제보 전화를 해주셨는데요. 아무쪼록 용의자들이 하루빨리 검거돼서 피해자 가족들의 한이 씻겨져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생명 공개 수배는 지난 한 해 동안 5건의 침입 강도 사건을 다루면서 문단속만 철저히 해도 침입 강도의 40%는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생명 공개 수배가 다룬 5건 중 3건은 방송을 통해 용의자들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도피 중인 강도 용의자들입니다. 용의자 박종대는 문단속의 허술한 틈을 타 축의금을 훔친 전형적인 침입 강도였다면 용의자 허준은 피해자들 스스로 문을 열게끔 만든 지능범이었습니다. (30년) 곱게 키운 딸을 시집보내던 날, 예상치 못한 불행이 들이닥친 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경상도 포항의 한 예식장. 그곳에서는 하객들의 축복 속에 한 쌍의 남녀가 맺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일상에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순간. 그런데 그 자리에는 행복한 이들을 은밀하게 뒤쫓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딸의 혼사를 무사히 치르고 축의금 정리까지 마친 그날 밤. 이씨 부부가 잠들기를 기다려 누군가가 이씨의 집으로 침입합니다. 급기야 이씨를 흉기로 찌릅니다. 그중 놀라 잠이 깬 이씨의 부인.
부인 역시 순식간에 제압됐고 괴한에게 손과 발을 결박당합니다.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마침내 투기금이 든 가방을 손에 넣은 정체불명의 괴한. 그는 바로 강도 용의자 박종대였습니다.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박종대를 봤다는 제보. 방송 당시 유독 특정 지역에서 용의자를 봤다는 제보가 집중됐던 축의금 강도 사건. 일산 행신동에서 용의자를 봤다. 또 일산 어느 회사에서 함께 근무를 했다는 등 일산에서 총 15건의 제보가 들어왔는데 제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시청자들의 제보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용의자 박종대는 범행 직후 경기도 일산에 머물면서 신분을 위장한 채 직장 생활까지 했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신중히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 이제 터지면서 저희들 직원이 우연찮게 보고 이제 그 수비감이 소개가 됐다. 그래서 소비자님이 이름이 뭐더나 하니까 박종대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박종대. 서로 넘어가지고. 제보자들은 방송을 보고 난 후에야 비로소 용의자의 실체를 알게 됐다며 기막혀했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도 멋있게 하고 또 찍는 것도 다 같이 하라고 하면 뒤에 그 이유가 자기 얼굴이 노출을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축의금을 노리고 계획적인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 박종대.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는 도주 중입니다. 포항 축의금 강도 사건의 용의자 박종대를 공개 수배합니다. 올해 나이 35살, 183cm의 키에 통통한 편입니다. 경상도 말투를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살이 빠지고 안경을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의자 박종대를 보셨거나 은신처를 아시는 분은 포항 북부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기억번호 054-247-1112번 기억번호 054-247국에 1112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입 강도는 그 양상이 달라져 피해자들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구세요? 아래층 상사인데요. 여기 화장실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서요. 바로 이런 수법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천장에 물이 새서요. 욕실 좀 잠깐 살펴볼게요. 네, 살짝. 물이 샌다며 찾아온 남자. 그는 바로 연쇄 강도 용의자 호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어디서 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내려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게요. 네, 그러세요. 어디서 물이 새는지 확인한다며 용의자는 그렇게 몇 차례 집안을 드나들었고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아, 예.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뭘요. 물이 새서 가는 걸 어쩌겠어요.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하시던 맞아 하세요. 네. 인사성 밝고 상냥해 보이는 이 남자를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던 최씨. 하지만 최씨가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한 순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순식간에 강도로 돌변한 용의자는 본격적인 범행에 착수합니다. 최씨를 흉기로 위협해 팔과 다리를 결박하고 최씨의 눈마저 가린 뒤 집안을 뒤져 175만원 상당의 현금과 100만원 상당의 탈물을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용의자가 사용한 수법을 이용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을 열어줄까? 누구세요? 아, 저희 아래층에서 왔습니다. 네. 그 아래 물이 좀 새가지고. 물이 새요? 예. 물이 새서 왔다고 하자 너무도 쉽게 문이 열립니다. 네. 이번에도 문을 열어주기는 마찬가지. 안녕하세요. 네. 서울에 파리에서 왔습니다. 네. 아래층에 물이 새가지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놀랍게도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어둔 집은 10곳 가운데 무려 7군데나 됐습니다. 아파트나 일렉트릭 등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층간에 소음이나 물이 넘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미안하게 되죠. 미안한 감정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이유로 찾아오는 사람은 신분을 확인하거나 또는 밖에 세워둔 채 확인 작업을 거칠 수가 없죠. 잠이 바로 문을 열어주고 미안하니까 일단 들어오기 위해서 확인하게 합니다. 그런 어떤 심리를 이용한 것이 이번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같은 심리를 이용해 지능적인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 허준. 그는 지난 2000년 9월부터 2달 동안 수원과 화성, 김포 등 경기 일대를 돌며 무려 5건의 강도 행각을 잇따라 저질렀습니다. 경기 연쇄 강도 사건의 용의자 허준을 공개 수배합니다. 올해 나이 42살, 168cm의 키에 호리호리한 체격입니다. 얼굴이 곱상한 편이며 평소 흉기를 휴대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용의자 허준을 보셨거나 의심처를 아시는 분은 경기 이천경찰서 강력수사팀 기억번호 031-645-0271번이나 기억번호 031-645-0272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 공개 수배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억번호 02-368-1100번입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시고 샵 368-11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슈퍼마켓 강도 용의자 김창현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아주 구체적인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하루빨리 용의자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범죄 분석 전문가이신 표창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용의자 이 박종대나 허준 사건의 경우에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년이 지났고요. 네. 또 용의자를 추적할 단서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제보가 절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유의해서 봐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초기금 강도 박종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방송을 통해서도 드러났지만 전혀 도망자 같은 모습이 아니고요. 네.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위장한 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준의 경우에도 그의 범행 수법에 드러나 있지만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속이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도망자 같은 모습이기보다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도망자들이 흔히 보이는 심리적 압박감이나 불안한 모습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네. 특히 이들이 이름이나 신분을 철저히 위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들의 이름보다는 인상착의에 주목해 주시고 이들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용의자 허준이 벌인 강도 행각을 보면요. 피해자들 스스로 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범죄를 피해갈 수 있는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상시에 이웃에 누가 사는지를 잘 알고 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도시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원칙을 정해서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요. 즉 혼자 있을 때에는 사전에 약속이나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아래층에서 왔다면서 물이 샌다든지 또는 층간소음이 심하다든지 이런 수법을 사용하는 것은 주로 아파트나 공공주택, 주로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곳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에 중요한 손님이 있다거나 이런 이유로 문을 열어줄 수 없음을 양해를 구하고요. 대신에 곧 주인이나 경비실, 관리실 등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해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혼자 있을 때에는 사전 약속이나 확인이 없다면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모쪼록 같은 수법으로 당하는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기 범죄는 수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마다 20만 건에 가까운 사기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그리고 수배 처리하는 데에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역시 이 사기 사건인데요. 측면 공개 수배는 그동안 24명의 사기 용의자를 수배해서 1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오랜 친분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줬는데요. 용의자 임양호와 임승희 역시 10년 가까이 살던 곳에서 부모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 두 사람과 함께 아직까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여성의 모습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급한 심리를 이용해 오히려 돈을 가로챈 파렴치범입니다. 대학원생인 최여진 씨. 당시 최 씨는 혼자 학비는 물론 어머니 수술비까지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생활정보지를 통해 대부업 광고를 접하게 된 최씨.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한 광고를 발견합니다. 헬스원도 대출? 저 1,500만 원 정도 대출받고 싶은데요. 저희가 수수료는 9에서 10% 정도 받고 있는데요. 카드로 1,600만 원 정도 결제하시면 1,500만 원까지 현금으로 해드릴게요. 며칠 뒤 최 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여보세요? 예, 샀어요. 먼저 카드로 결제하시면 현금으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김영주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 잘 알 거예요. 김영주 씨요? 예, 알겠습니다. 도착한 곳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마트. 예, 김영주란 사람이 보내서 왔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예, 카드. 전화 속 여자의 지시대로 마트 주인에게 카드를 건넨 최 씨. 그녀가 마트에서 결제한 금액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 최 씨는 성남 일대의 마트 4곳을 돌며 총 1,48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곧바로 약속 장소로 향한 최 씨. 하지만 전화 속 여자는 오지 않았고 연락마저 두절됩니다. 최 씨는 카드로 결제한 1,480만 원을 고스란히 사기당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결제하고 난 뒤 결제된 금액의 물건은 한 도매점으로 실려갔고 도매점에선 물건에 해당하는 돈을 용의자가 알려준 계좌로 넣었던 것입니다. 용의자는 오직 전화 통화만으로 모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은 것입니다.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매점에서 용의자가 제시한 계좌로 물건 대금이 입금되자마자 한 여자가 그 돈을 찾는 모습이 은행 CCTV에 찍힙니다. 바로 용의자입니다. 분당 카드 대출 사기 사건의 용의자를 공개 수사합니다. 나이는 30대로 추정되며 160에서 170cm 사이에 치해 비교적 마른 체격입니다. 사진은 용의자의 9개월 전 모습으로 긴 머리에 안경을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의자를 보셨거나 신원을 알고 계신 분은 경기 분당경찰서 수사과 경제 1팀, 지역번호 031-705-9112번, 지역번호 031-755-9112번이나 국번 없이 112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마 가게를 운영하는 강미선 씨. 그녀가 임양호를 알게 된 건 그가 강씨 가게에 택배기사로 드나들면서부터였습니다. 언제 봐도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 강씨는 점점 그가 미덥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고, 누구? 아, 저희 부모님이세요. 한번 꼭 인사드리고 싶다 하셔가지고. 아, 이렇게 몸도 불편하신데. 아니, 우리 영화한테 그렇게 잘해주신다면서요. 아, 꼭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강 씨는 몸이 불편한 고모를 깍듯이 모시는 임양호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서로 알고 지낸 지 1년쯤 됐을 무렵. 혹시 모르겠네요. 말해보죠. 제가 사랑에 좀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 2천만 원만 좀 해주시면 해가지고요. 어떻게 좀 해볼게나 봐. 잘 썼습니다. 정확히 2달 후. 950이에요. 임 씨는 원금의 높은 이자까지 얹어 돈을 돌려줬고 임 씨를 신뢰하게 된 강 씨는 이후 부동산 투자까지 하게 됩니다. 아, 제가 땅 쪽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러고 내가 이제 감동됐죠. 감동돼갖고 이렇게 아주 여러 사람을 다 끌어들여갖고 투자를 하도록 됐죠. 안녕하세요. 신도심 할머니 역시 강 씨의 소개로 용의자들을 알게 됐고 이후 그들은 홀로 사는 할머니 집에 자주 드나들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후 임양호는 투자할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고 할머니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네게 됩니다. 임 씨는 입장소까지 철저히 해 피해자들끼리도 사기당하고 있음을 몰랐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저한테 돈 주셨던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임양호의 또 다른 범행 무대는 교회였습니다. 그는 10년 가까이 몸이 불편한 부모와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 목사님은 제가 목사에게는 은퇴 시기에 맞춰 노후를 책임지겠다며 퇴직금을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좋은 일도 같이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임양호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무려 5억 원에 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난거 됐네. 상자야 되겠다. 이들은 고모 조카가 아닌 부부 사이였던 것입니다. 사기용이자 임양호를 공개 수사합니다. 올해 나이 42살, 167cm의 키에 보통 체격입니다. 착해 보이는 인상에 말이 느리고 전라도 말씨를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사기용이자 임승입니다. 올해 나이 49살, 전형적인 외소증으로 팔다리가 짧습니다. 하반신 상해로 걷지 못하며 휠체어를 사용합니다. 이들 보셨거나 소재를 알고 계신 분은 여수경찰서 수사과 경제 4팀, 지역번호 061-662-1137번, 지역번호 061-662국에 1137번이나 국번호시 112로 지금 전화하십시오. 청년공개 수배는 그동안 수많은 사기 피해자들의 신문고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기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강력 사건만큼이나 피해가 큰 범죄입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아무쪼록 사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더 이상 사기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청년공개 수배는 검거율 51%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가 힘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와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이제는 여러분의 관심과 힘을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써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1년은 범죄를 다스리겠다는 여러분들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청년 공개 수배는 오늘 막을 내리지만 범죄를 다스리겠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